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달 각종 이벤트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 요인이 산적해 있어서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김윤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어제 신규 확진자 모두 543명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만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는 거고요. 또 뭐 선거라든지 이렇게 큰 이벤트가 몰려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됩니다.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1월 말 이후에 3,40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이제 점차 완만한 증가 과정을 거치면서 4,500명대 선까지 이제 접근해 나가고 있는 상황. 이고요. 네. 지금 당장 짧은 단기간 내에 4차 유행이 발생할 거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확산세가 그렇게 가파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절이나 한식이나 또는 그 보궐선거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리면서 국소적으로 조금 규모가 큰 집단 감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4차 감염의 시기를 좀 앞당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감염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최근의 발생 추이를 좀 봤을 때는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초기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근데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의료 대응 역량이 개선이 돼서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3차 유행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한 200~300명대였다면 3차 유행을 거치면서 그게 이제 중환자를 1,000명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3차 유행 때처럼 병상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우선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확진자 수가 일일 1,500명, 2,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네. 아마 정부가 추가적으로 병상 확보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보다 더 나은 조건 중에 하나는 그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노인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던 시설에서 지금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확진자의 수는 많이 증가하더라도 사망하는 환자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고 4차 유행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중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 대응 역량이 좀 더 강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한 2주 동안의 확진자 추이를 보면요,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미상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수가 많은 것은 소위 이제 팬데믹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자가 많고 경증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코로나19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것 역시 확진자 수가 재유행을 거치면서 점점 그 베이스라인 출발점이 올라가는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중이 늘어가는 것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20% 초반대를 넘나들던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이제 20% 중반대를 좀 넘어서고 있어서 점차 그 소위 조용한 전파자의 비중이 늘고 그로 인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의 특성이라면 지금은 25% 수준인데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더 늘어나면 그만큼 4차 재유행이 더 가까워지는 시기적으로 가까워진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분명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 이제 사우나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두 곳 모두 정확하게 이제 누가 다녀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흥주점의 그 영업을 재개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염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감염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N차 감염으로 발전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누가 출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동선이 어디였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격리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업소에 영업을 허가해 줬더니 이게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누가 다녀가는지를 알 수 없게 된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흥업소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좀 정밀하게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부가 애초에 좀 공언한 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에 의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선량한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냥 또 문을 닫아라고 하기에는 또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출입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또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등교를 확대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선은 정부 조사 결과로는 계약 이전과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뭐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그 계약 전과 비교해서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가 올해는 좀 더 정상적으로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돼서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전의 학교의 감염은 주로 외부에서 감염된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에서 발견되고 학교에서 N차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감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큰 규모의 감염이 일어나거나 또는 기숙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학교에서 발생한 그 집단 감염 사례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학교의 방역 체계의 취약점들을 좀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세종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그 30대 방과 후 검사가 처음으로 확진되긴 했지만 이게 처음으로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만으로는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진단이 되고 지역사회 감염까지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그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감염이 되면서 여러 학교와 가족을 통한 전파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봐서는 뭐 학교 방역에 큰 문제가 있었다거나 역학조사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여러 명이 지표 환자로 발생을 하고 또 그 지표 환자로 의심되는 분이 여러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뭐 가족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라 조금 뭐 피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처럼 좀 여러 가지 허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